정보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자 이재 기자고요. 오늘 FMC 맨, 네, FMC의 진정한 맨, 네. 공동락 대신증권 FICC 부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지금 꽤 하루가 길죠? 또 6월 FMC 때문에 새벽에 일어나셨고. 예, 하루 네. 엄청 길고요. 네. 지금 몇 시에 눈 뜨셨어요, 오늘? 오늘 좀 일찍 깼습니다. 네, 몇 시요? 뭐 한 2시 네, 반에 2시 깨가지고요. 반? 네. 주섬주섬 이제 머리 좀 감고 네. 좀 목욕 제기하고 네. 출근했습니다. 목욕 제기까지 하시고. 예. 오늘 이제 보셨잖아요. 기자회견도 보시고. 예. 근데 6월 FMC 어쨌든 예상대로 동결이었는데 그게 네. 문제가 아니라. 그쵸, 그게 문제가 아니었죠. 뭐가 문제였나요, 그럼? 파 의장이 일단 말을 너무 많이 하신 게 문제였고요. 네. 역시나 좀 어려웠습니다. 네. 주저주저 이런 말씀 많이 하셔가지고 이게 헤드라인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또 중간중간에 시장 가격 움직이는 거 같이 체크를 해야 되니까 네. 적잖게 혼선들이 좀 있었던 것 같긴 한데 뭐가 딱 눈에 띄었어요? 가장 이번 6월 FMC는 요게 핵심이다? 핵심은 네. 굳이 꼽으면 2개 정도일 것 같아요. 첫 번째로 네. 점도표를 조정을 한 거죠. 네. 이제 최신 점도표가 제시된 FOMC가 3월 달이었으니까 3월 달에는 올해 중에 금리 인하 3번 할 거라고 방향성을 제시했지 않습니까? 네. 그랬는데 딱 헤드라인으로 올해 중에 한 번 내릴 거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거 엄청 매파적으로 느껴질 만한 요소이긴 하잖아요. 그렇죠. 네. 저도 깜짝 놀랐고 사실 처음에 이제 잠이 깨셨겠네요. 각종 이제 애플리케이션 통해서 뉴스 플로우들이 전해지니까 그거 보고 나서는 다시 봤어요. 이게 맞나?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약간 호기시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가 지표가 안정적으로 간다. 2% 목표까지 이제 안정적으로 간다라고 하는 컨빅션을 확인하려고 하면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한데 3번 내린다라는 거는 당연히 이제 안 되는 거로 봤었고 2번 내린다라고 하면 시간상으로 봤을 때 올해 중 3분기, 4분기 이렇게 걸쳐서 내린다라고 시장이 예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까지는 물가 안정에 대해서 본인들 스스로가 컨빅션을 갖기 어렵다라고 하는 계산이 가능해 보이고 그때까지는 물가에 대한 확신이 없을 테니 그럴 것 같으면 확신이 좀 더 있을 시기에 금리를 내리겠다라고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해 보이고. 근데 그 5월 CPI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원하는 대로 약간 둔화돼서 나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또 논란이었습니다. 이게 이번 FOMC가 CPI 데이터가 발표되는 날 같이 발표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개가 엄청 주식시장이나 채권 시장에서 관심 있게 바라봤던 그렇죠. 요소였거든요. 네. 쉽게 말하면 어제 이제 CPI 데이터는 확인을 하고 잤습니다. 네. 확인하고 잤는데 그게 먼저 나왔고 FOMC 이제 결과 발표 기자회견 이렇게 나온 거죠. 그렇죠. 미국 시간으로 기준으로 해서는 장 개장 전에 발표를 하기 때문에 물가 예상치가 YY 기준으로 해서 3.4%였는데 3.3이 나왔고 심지어 전월비로는 플랫하게 나와버렸거든요. 네. 그러면 이거 연준에서 근데 파월 의장이 이거는 반영 안 했다고 이렇게 얘기는 하긴 했더라고요. 예상보다 안정적으로 나왔으니까 근데 그거 어떻게 반영됐나요? 라고 물어보니까 그건 반영 안 했다라고 하니까 그럼 뭐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만약 반영이 됐다면은 점도표가 수정이 됐었겠나요? 저 생각으로는 역시나 간발의 차이로 2번 인하 쪽에 약간은 무게 중심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같이 발표됐던 보통 이게 점도표가 발표되면 FOMC 스테이트먼트 성명서는 그렇게 잘 안 보시거든요. 뒷전인데 이번에 성명서 상당히 좀 알찼습니다. 지난 5월만 하더라도 물가가 목표치로 간다라고 하는 진전이 부족하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이번에는 완만하지만 진전이 있었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물가 안정이 그래도 다수 되고 있다라고 느꼈다는 거죠. 그럴 거죠. 물가 전망치는 2.4%에서 2.6%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상향한 이유는 앞선 1월달, 2월달, 3월달 1분기 때 물가가 예상보다 좀 높게 나왔었고 물가 안정에 대한 컨빅션이 부족하거나 부담스럽다는 인식들이 있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그 수치를 반영을 해서 전망치를 상향했다라는 추정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2.6%로 상향 조정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앞선 1분기 때 숫자가 높았기 때문에 수치상으로 반영을 한 것이지 추후에 더 높아질 거라고 하는 우려를 반영해서 올리진 않았다라는 해석이 가능해 보이거든요. 만약 5월달 물가지표를 고스란히 반영을 해서 이번에 점도표를 찍거나 경제 전망에서 반영했다라고 한다 그러면 혹시라도 2번 인하까지도 할 수 있었다는 결론을 시장 내부적으로는 생산했다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네. 근데 길게 봤을 때는 그 정책 기조가 동일하다라고 또 리포트에 나와서 예. 쓰셔서 되게 관심 있게 봤는데 이해가 되더라고요. 보통 이 기준금리를 인상을 하든 인하를 하든 단발성을 하진 않지 않습니까? 올해를 단발로 보면 3번 인하할 걸 한 번 인한다고 하니까 상당히 놀라긴 하겠지만 이번 금리 인하라고 하는 게 만약 개시가 된 이후에는 어느 정도 기간에 걸쳐서 내릴 거라는 거죠. 지난 3월 달 점도표에서도 2026년도는 3.1까지 내릴 거야 라고 전망을 했고 이번 점도표에서도 역시나 2026년까지는 3.1까지 내릴 거라고 했으니까 처음에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약간 늦게 한지는 모르겠지만 궁극적으로 시작을 하면 이번 금리 인하는 꽤 단발이 아닌 인하 사이클을 형성할 정도로 꽤 길게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를 여전히 유지를 한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받아들인 충격이라든지 반응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헤드라인상으로 올해 점도표 수치를 하향 조정한 거와 별개로 시장의 반응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고 하는 부분들은 이런 복선이 깔려있다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전망이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과 후년까지 이렇게 있는데 일단 내년은 그 3회에서 4회 정도 인하가 될 것이다. 그리고 후년도 3회였는데 4번 인하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은 그렇죠. 예. 되면서 그 최종 종착점이라고 리포트에 쓰셨잖아요. 예. 그게 3.1%. 예. 그러니까 큰 변화 없는 거다. 정책 기조는. 그러니까 24년 기준으로 따지면 그전 이제 3월달 기준으로 따지면 333. 그래서 24년, 25년, 26년 333을 봤었는데 이번에는 144 된 거죠. 횟수로 따지면 그렇게 되니까 네. 궁극적으로 9번 정도 내릴 거라고 하는 큰 그림으로 이번 금리 인하를 준비하고 있다는 거는 변함이 없는 것이죠. 네. 두 번째는 이제 성명서 문구인데요. 성명서 문구를 자세히 보면 자 지난번에도 한번 저희 영업비밀처럼 말씀드렸었는데 이전 스테이트먼트와 오늘 나온 점도 스테이트먼트를 이렇게 비춰봅니다. 비춰보는데 뭔가 달라질까라는 부분들인데 문구. 문구 변화를 그대로 이제 보기 위해서 네. 빨리 보려고 하면 이제 그 핸드폰 후레쉬도 많이 좀 쓰기도 하는데요. 네. 이번에 다행스럽게도 문구에 대한 변화가 크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왜냐 그러면 지난 5월 달에 6월 달부터 QT 테이퍼링을 하겠다라는 언급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이겼던 부분들이 꽤 많았었기 때문에 그 문구가 제외됐거든요. 물가에 대한 진단이 중요해 보이는데 지난번 5월 달과 달리 이번 달 물가에 대한 진단이 꽤 전향적으로 나왔다라고 하는 거죠. 연준도 이런 물가 인식들을 이미 수치는 안 봤다고 하지만 하고 있었으니까 아마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호기시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뭐 심지어 사람에 따라서는 오히려 중립 이상으로 도비시했다 내지는 우호적이다라는 평가도 가능해 보이는 FOMC다라고 진단이 가능해 보입니다. S&P 500과 이제 나스닥이 그도 신고가 사상 신고가 그러다가 이제 6월 FOMC 재료 나오고 나서 고금리 지속되겠네 또 이런 생각 때문에 상승폭을 줄이면서 또 이렇게 마감되기도 했는데 채권 시장 입장에서는 여전히 고금리가 지속되겠네. 이렇게 또 생각을 하게 하는 그 이슈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네. 점도표 네. 수치 자체가 이제 네. 3번 인하에서 한 번으로 축소됐으니까 일단 반응 자체는 시장 금리는 역시나 주식시장이 개장했을 때랑 채권시장이 개장했을 때 소비자 물가 지표가 나왔을 때는 둘 다 환호를 했었고요. 실제로 10년물 금리, 미국제 10년물 금리도 큰 폭으로 이제 하락을 하다가 요 기자회견 내지는 기준금리 결정 이후에 스테이트먼트가 공개되고 점도표가 공개된 이후로는 금리가 낙폭을 좀 줄이는 형태가 나타났기 때문에 크게 강세를 보이다가 강세를 반납하는 이런 형태들이 있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예. 채권은 사야 됩니까? 엄밀히 따지면 상당히 기준금리 인하 여부에 대해서 불투명하다. 과연 인하도 가능할까라고 하는 의문들이 많이 있는 상태에서 네. 한 번이라도 내리겠다는 것은 상당히 전향적이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물가 지표도 나름대로는 안정적으로 가고 있고 점도표는 수시로 바뀔 수 있으니까 경우에 따라서 2번이나에 대한 기대들도 다시 한번 형성될 수 있는 이런 FOMC다 저는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채권 시장의 입장에서 보게 된다라고 하면 금리가 어느 정도 레벨업이 되고 있는 과정이어서 지금 시점에서는 채권을 살 수 있는 기회는 다시 한번 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단기물, 장기물 이렇게 좀 나뉘잖아요. 예. 그 전략은요? 지금 시점에서는 어떤 채권이든 간에 메인이 되는 본인들이 원하는 메인 되는 만기 구간을 사시면 큰 무리는 없다 보긴 하는데 그래도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전망이 반영이 되고 그게 크게 인하할 거다라는 기대 내지는 계속해서 인하할 수 있다는 기대가 반영되게 된다라고 하면 단기물 쪽이 좀 더 우위는 있어 보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6월 FOMC는 이렇게 막을 내렸잖아요. 네. 이제 채권 시장에서는 뭘 봐야 되나요? 일단, 왜냐하면 예, 예. 파월 연준 의장은 항상 그 얘기 하잖아요. 데이터 디펜던트. 네. 예, 예. 제가 좀 고민을 많이 좀 해봤습니다. 네. 전 데이터 디펜던트라는 표현 자체가 역으상을 해보면 우리도 잘 모르겠다는 의미인 것 같아요. 연준 역시도 물가 전망이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 파월 의장이 데이터 디펜던트라고 한 뜻은 결국은 데이터를 보라는 의미가 될 것이고요. 네. 이제 어떻게 보면 올해 1분기 때는 물가가 항상 예상보다 높게 나와서 부담스럽다고 하면 4월 달부터는 예상치에 부합하거나 이번 달 같은 경우는 5월 달 같은 경우는 예상치를 하회를 했으니까 그런 경로가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더 필요해 보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제는 파월 의장의 멘트나 발언도 중요하긴 합니다만 물가 지표로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예상에 대비해서 얼마만큼 안정적으로 나오냐. 그걸 확인하는 과정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갑자기 그 얘기 드니까 그 미국 연준은 물가도 신경 쓰고 고용도 되게 신경 쓰잖아요. 네네. 우리는 뭘 더 신경 써야 돼요? 결국 물가인가요? 지금 시점에서는 경기보다는 물가다라고 네. 규정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실제로 연준도 경기 얘기도 안 할 수는 없죠. 그리고 고용시장이라든지 실업률 이런 데이터는 꾸준히 언급을 하고 계시긴 한데 지금 좀 더 바이어스가 있는 부분들은 물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신 것 같고 역시나 물가가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시점에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당연히 경기 여건들이 미국과 다르기 때문에 뭐 실업률이라든지 경제 상황이 얼마나 좋은지 수출 데이터를 체크해 보긴 하겠지만 적어도 채권 시장의 기본적인 방향성은 연준이 결정을 하고 있고 미국이 결정하고 있다라고 따지면 채권을 보는 한에서는 물가 지표를 가장 중점적으로 보고 소비자들의 기대 심리, 물가 지표에 대한 기대 심리 이런 부분도 잘 체크를 해보시는 게 가장 유용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6월 FOMC 전격 분석 해드렸고요. 대신증권 공동라 부장님의 그 연구 리포트는 항상 주옥 같으니까 뭐 잘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제 몇 주 또 안 남았습니다. 금방 올 것 같습니다. 7월 FOMC 때 볼 것을 약속드리면서 네, 그럼 항상 나오죠. FOMC 맨인데 네. F맨 공동라 부장님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벽 2시에 일어났는데 얼른 퇴근하세요 이제. 예, 그러려고 네.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